평가 이전에 매우 허탈감이 컸던 선거입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또 리더십의 혁신과 조직 혁신을 비롯한 지금의 정의당은 그렇게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는 정당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 가장 뼈아픈 점인 것 같아요. 네, 정의당 장혜영 혁신위원장 바로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요. 네. 그 장 위원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봤거든요. 네. 제목이요. 유튜브 채널 이름이 생각 많은 둘째 언니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채널명이 좀 눈에 띄네요. 네. 그 채널은 제가 정치 시작하기 전에 한 4년 정도 전에 개설했었던 채널이고 제가 주로 어떤 우리 사회 인권 이슈들이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책 소개 막 이런 거 하려고 만든 채널인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이름, 제가 가장 편안한 이름이 이제 둘째 언니. 근데 둘째로 살면 원래 좀 위아래로 치이면서 예.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둘째세요? 네, 딸 셋의 둘째예요. 그래서 생각 예. 많은 둘째 언니입니다. 근데 보니까 화면에서 보니까 장 위원장은 네. 이른바 흔히 말하는 카메라 울렁증이 전혀 없어 보여요.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그 정말요? 영화 감독의 어떤 그 능력입니까? 사실 전혀 좋더라고요. 되게 긴장하는데 네.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지만 사실은 되게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세요? 네, 얼굴에선 전혀 울렁증이 안 드러납니다. 다행이네요. 그래 지금 혁신위원으로 지금 선출이 되는데 전원일치로 됐어요. 네, 이제 만장일치라고 보도가 많이 나가기는 예. 했는데, 근데 그 어떤 이견도 없이 일치가 됐다기보다는 네. 사실 여러 논의를 했어요. 네. 이제 다른 분들께서 다른 분들을 추천한 분도 계시고 본인께서 해보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주신 분도 계신데 이제 그 안에서 저도 추천을 받기도 했고 네. 또한 이제 저도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을 때 이제 다른 위원님들께서 네. 공감을 해주셔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네. 지금 주요 업무가 원래는 심상정 대표가 내년 7월까지인데 이번 8월에 혁신위에서 당 혁신안을 내놓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심상정 대표의 임기가 올해 8월까지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2차 회의를 통해서 당대회 날짜를 8월 30일로 이제 예.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아마도 선거를 통해서 지도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맡다가 네. 혹시 그럼 당 대표까지도 바로 직행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돼요? 지금으로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네. 지금으로 제로지만 좀 더 상황에 따라서는 좀씩 퍼센테이지가 늘어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저는 완전히 불편부당하게 혁신위원장의 역할을 잘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야, 그러세요? 네. 이번에 혁신위는 위원 절반이 여성이고요. 네. 2030 청년층으로 구성됐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미래통합당에서도요 30대 비대위원들 막 등장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의 어떤 그동안의 특색이었던 특장점이었던 이런 부분이 젊은 그 층 네. 혹은 젊은 위원들의 구성이 뭔가 좀 차별화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도 네. 있네요. 어떻게 좀 차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성이나 청년들을 등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차별점으로 여겨지는 것 자체가 약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네. 원래 자연스럽게 올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정의당이 그래도 좀 잘하고 있다가 이제 다른 당들이 조금씩 쫓아오는구나. 벤치마킹하고. 네, 예. 네. 근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고 우리 인구에서 청년 인구가 뭐 거의 40%에 육박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의 지지율은 20대 총선보다는 올랐어요. 맞습니다. 오르긴 올랐는데 네. 지역구 의원 한 분에 비례대표 5분에서 6분 똑같아요. 네. 그 흔히 말하는 뭐라고 그래? 평타라고 그러나요? 평균 실적입니까? 아니면 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복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네. 쪽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잘했냐 못했냐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목표 중에 하나는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었는데 그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안타까운 성과를 거두게 됐지만 어쨌든 저희가 처음으로 어떤 민주연합이 아니라 완전히 정의당 독자적으로 받은 성적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 10분 중에서 한 분께서는 정의당을 지지해 주신 것이다라고 한다면 네.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고 그래서 같은 6석이라도 질적으로 다른 6석이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면은요. 21대 국회에서는요. 국민들의 어떤 피부에 좀 느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정책 주제어가 좀 나와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부분에 좀 차별적으로 특화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는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시대 정신은 변하지 않고 지금의 시대 정신은 어떻게 이 양극화를 넘어서 세습되기 시작한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 네.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빨리 체질 개선을 전 사회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하고 당면한 이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최소한의 피해를 그러니까 피해를 관리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극복할 것이냐 이 세 가지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최근에 그 홍남기 부총리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했더니 바로 장 위원장이 검토하셔야 된다고. 그럼 지금 바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오늘 그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위원장이 네. 사실상 국민 기본소득 얘기를 꺼내 들었어요. 네. 또 민주당에서는 또 나름대로 법안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의당이 더 먼저 이렇게 좀 쥐일 수 있었던 카드 아닌가요? 저는 기본소득을 카드라고 바라보는 거에 국민들이 좀 지쳐 계시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로 일단 당장 이제 그 경제부총리께서 네. 이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지금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얼마나 이 어떤 위기가 길어질지도 모르고 이에 대해서 뭐 소득 보장이 됐든 뭐 혹은 고용 보장이 됐든 이런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네. 전무한 상황에서 이제 국가 재난 지원금 2차는 없다라고 딱 단정 지으시는 거 이건 너무 정말 좋지 않은 신호다. 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신호잖아요. 네. 그거는 잘못됐다. 상상력을 가지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거. 지금 필요한 얘기들을 해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기본소득 논의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네. 그건 굉장히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거 정말 좋지 않은 신호다. 이거 되게 표현이 아주 짧지만 네, 표현이 아주 괜찮습니까? 예, 제가 좀 자주 따라갔는데 네, 감사합니다. 사실상 기본소득 2017년 대선 때 심상정 대선 후보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엔 주목을 못 받았었어요. 네. 이제 기본소득이면 기본소득 혹은 네. 뭐 기초자산이면 기초자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냥 그게 완전히 획기적으로 다른 모든 것들보다 좋아서라기보다 네. 이제 사회 전반의 변화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도되었거나 시도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종류의 기본소득은 실질적으로 정말로 명시적인 의미의 네. 기본소득하고는 다르죠. 사실 수당의 관점에서 지급되고 있잖아요. 지원금이요? 네, 예. 지원금의 형태로 얘기되고 있고 현재 도입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들도 네. 들여다보면 사실상 그 개념은 수당에 가까운 것이고 수당은 우리 사회에 계속 있어 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그 이름 경쟁인지 하지 말고 내용 경쟁하자. 네. 그 안에 저희도 충분히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네, 생각을 당연히 토론을 해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당연히 8월에 이 혁신위가 내놓을 혁신 안에도 기본소득 들어가겠네요. 저희 혁신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향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이다라고 하는 원칙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될 주제들 중에 당연히 그걸 가지고 얘기해보고 싶은 분들이 이미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논의는 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혁신안의 모습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좀 알겠습니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거를 통해서 만들겠다는 거니까요. 네. 위에 지금 지도부가 지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라는 게 네.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너무 구식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 자연스럽게 심상정 그 대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정의당이 좀 더 대중성을 확보한다든가요. 국민들한테 좀 더 다가서려면 그래도 당을 대표하는 어느 당 하면 딱 이름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네. 권영길, 고 노회찬, 심상정. 이번엔 뭐 장혜영 위원장일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이 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는 게 되게 감사하기는 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되게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지금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왜 그런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있는지를 보자면 사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소명을 가지고 정치 안에서 시대와 호흡하면서 그런 자기 자신을 만들어 왔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도 이제 정치를 시작한 이상 이 시대와 호흡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뭔가 비전을 갖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포부는 있지만 예. 뭐 그게 포스트 심상정인지 뭐 권영길인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고 되려고 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장 위원장은요, 2011년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알잖아요. 명문대 이른바 기득권을 비판한다. 연세대를 자퇴하면서 대자보를 썼잖아요. 네. 그 이후에 장애인 인권운동 됐고요. 네. 또 영화 감독을 활동하면서 지난해인가요? 뭐 영화상도 2018년에 받았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2019년도인가 어디 예, 뭐 맞습니다. 영화상도 받았어요. 네, 여성영. 정치 어떻게 결심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쳐서라고 자주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뭐 학교를 그만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네. 아니면 창작을 했었을 때의 제 문제의식은 굉장히 일관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한 살 어린 친동생이 이제 중증 발달 장애를 가졌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동생이 있죠. 예, 세 자매니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시설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기도 했고 이제 그런 동생의 시설 밖으로 나오는 걸 도와서 함께 살아가면서 만든 작업들인데 예. 어떻게 이렇게 부모도 같고 성별도 같고 나이도 한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내 인생이랑 내 동생의 인생이 어쩜 이렇게 다를까? 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찾고 싶었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게 그냥 개인적인 행불행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걸 어떤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의 문제라고 바라보게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한 사람의 창작자로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싶었다면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에 뛰어들게 됐다고 말씀드릴게요. 이름에 정의당이라는 오늘 조금 전에 저희가 미국 시위현장도 전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정의였어요. 네. 영어로 정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네. 또 우리 당명에도 정의가 들어가 있고요. 또 맞아요. 지난 연말에 정의, 공평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지금 그 선점하고 있는 건 정의당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부에서는 정의당이 이번 총선이든 그간에 정의 부분을 많이 내세우지 못했다. 정의를 좀 더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동감하시나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우리 사회에서 마이클 예전에 샌델 그랬잖아요. 교수의 네. 많이들 또 읽으셨잖아요. 네. 정의라고 하는 거는 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정의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방식 자체가 저는 지금 도전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완전히 반듯한 어떤 정의가 존재한다는 상식이 우리 사회에는 있어 왔지만 저는 그것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고 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없애야 하는 혹은 줄여나가야 하는 명백한 부정의가 무엇인가를 규정하면 그 다음에 정의로워지기 위한 행동들은 훨씬 명확해질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정의당의 혁신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재규정하는 것에서 시작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초반에 드렸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부정의, 네. 부정의 그러면 정의가 아닌 부정의 하면 네. 지금 우리 사회 간통하는 부정의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 꼽으면 뭐가 있어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죠. 불평등이다. 네. 결국 지금 저기 대륙 건너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흑인 사망을 통한 네. 이 시위도 결국은 그렇죠. 불평등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네. 생각하고 이제 불평등이란 우리 사회에 이제 평등과 자유의 가치가 존재해 왔다면 평등보다는 좀 더 자유의 방점을 많이 두는 논의들이 우리 사회에는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저랑 앵커님도 다르고 저랑 제 동생도 다르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왜 평등하다고 말하는 거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크면서 좀씩 알게 됐어요. 우리는 다르니까 달라라고 얘기하는 순간 상대적으로 우월한, 상대적으로 더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연약하거나 덜 가진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거, 예. 괴롭히는 거 이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정의는 아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명백한 부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기 우리 장 위원장님이랑 저는 뭐 남성 여성도 있고 나이 차이도 다 연령대 다른 차이는 있는데 네, 두 사람 사이 어떤 일을 하는데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정의당이 이번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의석수 더해 보니까 188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열린민주당도 들어가고 시대전환도 들어가고요. 일각에서는 그게 지난 연말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있었던 4+1 협의체가 또 그런 모양새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네요. 저는 그런 시각에는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80석이나 188석이나 뭐 그렇게 그 안에서 질적인 차이가 그렇게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저희가 이번에 개원 일정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에 맞춰서 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지금 쌓여 있는 현안들이 예. 당장 3차 추경만 하더라도 논의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 개원 시점 이제 정말로 처음으로 본회의를 여는 시점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대립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이런 관점에서의 행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그럼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과는 더불어민주당과는 여당과는 그러면 사안별로 공조할 건 하고 아닌 건 또 제 목소리를 내고 네, 오히려 저희는 좀 편안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요? 제 목소리를 내기에. 네. 왜 편해지셨어요? 자, 지난주 국회 때는 저희가 스윙보터로서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하지만 이제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워졌죠.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정의당이 국회 21대에서 어떤 존재감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종류의 질문들도 많이 받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다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대학에서 자퇴할 때 자유롭고 싶어서 자퇴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결국 이번에 자유로운 상황에선 의정 활동하는데 더 자유롭게 하다 보면은 정의당의 혁신위원장직 수행하는 데 훨씬 더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원하는 자유는 사랑할 자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정의에 있어서 왜 사랑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요. 왜 사랑이 중요하냐면요. 네.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자기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더 나은 결정들을 내리고 더 전향적인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고 싶습니다.